안녕하세요. 지인입니다. 오늘 영어는 잘 못하지만 6번째 시간이 벌써 왔네요. 제가 빨리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아이들 뭐 이제 운전기사 해주느라고 벌써 방학이 다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늦어지게 돼서 죄송해요. 시간 되는 대로 빨리빨리 올릴게요. 지난번 정답 팩튜브가 막혔을 때 뭐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결국엔 터졌다. 뭐를 이용하라고 하냐면은요, 탄산수도 비슷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소다예요. 여기에서 이제 소다는 우리가 말하는 탄산음료, 스프라이트, 진저에어, 코크,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진저에일이었어요, 진저에어. 그 진저에일에 있는 그런 버블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풀리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그 버블들이 이렇게 푸시하다 보면. 근데 사실 저는 그 레퍼런스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경험적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푸시를 하다 보면 이게 고무니까 이게 자꾸 벌징이 되면서 꼭 마치 곧 뚫릴 것 같은 이게 사람을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푸시를 더 하면 이게 뚫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뻥 터지는 거죠. 뻥 터지면 잘 이렇게 이제 묶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닥터한테 노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스퍼 오더를 넣어주면, 트랜스퍼 어레인지 하고, 그 다음에 병원 ED에다가 노티파이 주고, 환자 바이럴 사인 잰 다음에 다큐멘팅 하고 보내면 됩니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는 잘 못하지만 6번째 시간에 오늘 다룰 건 이제 인슐린 하고요. 인슐린에 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nursing competency test, 그리고 몇 가지 팁들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왜 제가 차 유리를 윈쉴드라고 그러거든요. 윈쉴드가 크랙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리플레이스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리플레이스를 했는데 이게 운전할 때마다 이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오늘 이제 다시 오토글래스 샵에 갔어요. 가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다시 좀 봐줘.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걸 다시 봐주시다가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두드리시다가 세상에 유리를 다시 깨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별것 같지 않은데 계속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거를 다시 고치려면 주문을 하고 10일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 잘못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도 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it happen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쓸데가 없네요. It happens라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렇게 했을 때 it happens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it is what it is. 이미 일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it is what is. 그래서 it is what it is. It is what is. What it is. 이렇게 되는 거죠. It is what it i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 It happens. It is what it i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아까 이제 오토글래스 샵에 갔다 오다가 이런 거 이렇게 영어로 한다고 또 알려드리면 또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인슐린. 이 인슐린은 한국하고 이게 분명히 이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이런데 뭐가 다른지 잠깐 볼게요. 자, 이 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대부분 이제 short acting, 그 다음에 long acting 이렇게 나눠요. short acting, long acting으로 나누는데 이게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건가 아닌 건가 이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휴먼 로그하고 노멀 로그하고 이런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아니면은 휴먼 로그하고 레귤러 인슐린은 같은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엄연히 말하면 다른 거고 레귤러 인슐린하고 휴먼 로그, 노멀 로그하고 레귤러 인슐린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걸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더를 볼 때 내가 이걸 보고 휴먼 로그하고 노멀 로그하고 똑같은 이제 래피드 액팅이니까
그냥 이건 이걸로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볼게요. 리스프로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말하는 휴말로그예요. 리스프로, 휴말로그. 아스팔트가 노볼로그예요. 아스팔트가 노볼로그. 그 다음에 regular insulin. 그게 휴물린 R이에요. 그러면서 휴물린 R을 쓰거나 노볼린 R을 쓰는데 이게 regular insulin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리스프로 휴말로그라고 부르는 이건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휴말로그라고 정확하게 쓰여 있고 펜에도 휴말로그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인슐린 오도가 나면 오도 자체를 확인하면 되기는 해요. 오도 자체를 확인을 하고 명확하게 이 환자한테 어느 정도의 유닛이 어떤 인슐린으로 났는지 반드시 2번, 3번 확인을 하고 용량을 잘 확인하고 인슐린 시린지로 주셔야 돼요. 병원에서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용량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인슐린 종류에 관한 거 잘못 투약한 것 때문에 뻥뻥 사고가 한 번씩 터지는데 그 사고가 한 번 터지면 엄청 커요. 인슐린 용량을 잘못 계산해서 주거나 잘못 보고 주게 되면 너무나 큰 사고가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또 하셔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엔 이거는 휴말로그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색깔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노볼로그예요. 노볼로그가 아스팔트죠. 그래서 노볼로그 펜이 있고요. 노볼로그 이게 바이알이죠. 그리고 휴물린 R 이렇게 생겼죠. 휴물린 R. 여기 그리고 노볼린 R도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거를 regular insulin이라고 불러요. regular insulin. 그래서 이제 nursing competency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널싱홈에 인터뷰를 가시면 널싱홈 인터뷰 보기 전이나 후에 이제 nursing competency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에이전시에 따라서 에이전시에서 미리 시험을 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메일로 주고 풀어서 제출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온보딩 하는 이제 그 프로세싱 기간 동안 nursing competency 테스트를 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나오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에 이렇게 이제 래피드 액팅에 이제 이런 거 이름을 좀 써놔요. 이름을 좀 써놓고 onset, peak duration 이런 걸 채우기도 하고 아니면 이름을 비워놓고 이 이름이 같은지 이런 걸 쓰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아피드라 이거는 안 썼어요. 한 번도. 그래서 요거는 빼고 리스프로가 휴말로그고 아스팔트가 노볼로그고 이 2개는 래피드 액팅이면서 온셋이 거의 다 15분에서 30분. 그냥 요거 뭐 15분에서 30분, 10분, 20분 요거를 가지고 되게 넌 이걸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레인지가 15분에서 30분이구나. 피크는 거의 30분에서 한 50분 사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듀레이션은 3시간에서 5시간이구나. 래피드 액팅은. 그리고 숏 액팅으로 들어가는 게 레귤러 인슐린은 30분에서 1시간에 시작을 해서 2시간에서 5시간 피크를 치고 듀레이션이 5시간에서 8시간 가는구나. 요거를 조금 이거를 외우실 수 있으면 꼭 반드시 외우셔서 이걸 외우시는 게 뭐를 하든 다 도움이 되세요. 처음에 이제 막 인터뷰도 보시고 뭐 시험도 보고 이럴 때 꼭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는 휴말로그, 노볼로그, 휴물린 R, 레귤러 인슐린 이걸 레귤러 인슐린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3개만 이렇게 주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롱 액팅 인슐린이에요. 롱 액팅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NPH 우리가 그냥 숏하고 롱하고 나눌 때 NPH를 거의 롱에다 그냥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건 intermediate 액팅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인슐린이죠. 그래서 NPH를 우리가 휴물린 N이라고 부르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리고 펜도 요렇게 약간 연두색 빛깔이 나는 펜이 있는데 이 NPH는 대부분 바이알로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NPH는 1시간에서 2시간에 온셋을 해서 피크는 4시간에서 12시간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이제 up to 24hour까지 가고 롱 액팅에는 글라긴이 다른 말로 뭐죠? 글라긴, 란투스. 여기 보면 바사글라라고 이제 써놓긴 했는데요. 저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글라긴은 란투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글라긴이 란투스고 그 다음에 데터미르 이게 레버미어예요. 이렇게 생긴 게 레버미어예요.
레버미어랑 그 다음에 우리가 데글루덱 트레시바라고 부르는 건 그냥 이제 환자들이 이제 집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널싱홈에 있는 이제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세팅에서는 확실히 바이아를 더 많이 써요. 근데 널싱홈에서는 각자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봉지에다 붙여갖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다 닳기 전에 리오더를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NPH는 이렇게 한두 시간 안에 온셋이 되지만 롱 액팅 같은 경우에는 글라긴 그 다음에 데트미얼 이거는 1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시간 그냥 2시간 안에서 이제 온셋을 시작하는데, 이게 글라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스테디 레벨이에요. no peak time, 그냥 스테디하게 가고, 레버미어 같은 경우에 6시간에서 8시간인데 어쨌거나 둘 다 롱 액팅은 up to 24hour. 근데 그보다 더 길게 가는 거 울트라 롱 액팅, 이게 데글루덱 트레시바라고 부르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것들이 여기 앞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다 레버미어, 여기 이제 데글루덱 트레시바, 그 다음에 여기 란투스, 뒤에 솔로스타는 이제 상품 이름이에요. 그래 란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프리믹스라 그래서 숏 액팅하고 롱 액팅이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안 갖고 왔지만, 그래서 오더를 볼 때 각각 환자마다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 있어요. 뭐 30, 70, 40, 6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롱 액팅과 숏 액팅이 섞여 있는 프리믹스 펜이 있어요. 그 펜도 환자의 이름을 따라서 같이 오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 약의 인슐린의 이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 레버미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 앞에 프리믹스도 40에 60인지 30에 70인지 이게 정확하게 환자의 것이 오도와 일치하는지 꼭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쓰시고, 그 다음에 휴말로그랑 노블로그랑 이제 같은 래피드 액팅이지만 이게 엄연히 다르잖아요. 두 개가.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휴말로그밖에 없어. 근데 환자는 노블로그 오더가 났어. 근데 환자가 너무 당이 높아서 지금 당장 래피드 액팅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휴말로그밖에 없다. 노블로그가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를 바꿔 쓸 수 있지만 임의로 바꿔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닥터한테 노티하고 오더를 바꿔달라 그러고 그거를 바꿔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니까 뭐 우리 없으니까 이걸로 써.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인슐린에 어떤 특정 인슐린에 알러지가 있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NPH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 글라긴만 쓰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더를 만약에 이게 같은 정도의 뭐 롱 액팅이든 같은 정도의 뭐 숏 액팅이든 이거가 없어서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어수밍 해가지고 바꾸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닥터한테 노티하고 그렇게 하고 컨펌을 받고 다큐멘팅을 하고 오더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꼭 주세요. 오더가 들어오는 거 꼭 확인하고, 정말 너무 위급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차지널스나 누구한테 반드시 닥터가 버발 오더로 받은 거를 더블로 코사인을 해가지고 컨펌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팅에 남기고 꼭 반드시 주세요. 인슐린은 그만큼 되게 예민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거와 관련된 영어 표현도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요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인슐린 펜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일하신 분들은 대부분 인슐린 펜을 잘 안 써요. 병원 세팅에서는 바이아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펜이 되게 쓰기가 쉬운데 되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인슐린 펜이 있고요. 이렇게 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이얼 이렇게 돌려가지고 유닛을 맞추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에 보면 로고가 보이죠. 그리고 얼마큼이 남았는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인슐린 펜 니들이 캐핑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겉에 아우터 캡이 있어요. 아우터 캡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이너 캡이 니들에 붙어 있는데 정말 니들도 작은데 이너캡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이제 인슐린을 준다고 이거를 다이아를 돌렸어요. 10개 이제 10유닛이면 이제 10까지 돌린 다음에 여기 뿔뚝 튀어나온 뒤에 캡을 이렇게 환자한테 찌르고
꾹 눌러주면 드드득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환자한테 찌르고 드드득 하고 소리가 나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환자의 허벅지에 용액이 그대로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안에 이너캡이 하나 더 있더라. 이너캡이 하나 더 있더라. 그래서 아우터캡을 벗기고 이너캡까지 벗기고 니들이 정말 되게 얇게 돼 있어가지고 이너캡이 이게 꼭 니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너캡도 반드시 벗기신 다음에 환자한테 찌르고 홀드해서 이걸 드드득 이렇게 눌러주시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너캡을 안 주고 뜨드득 해서 줬으면 이제 그건 웨이스트 된 거죠. 못 준 거예요. 그냥 그 용액을 그만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저 같은 일 잊지 말라고 제가 이거 갖고 왔고요. 그리고 널싱 컴페턴스 테스트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 이겁니다. 이거 이제 원래 병원에서도 그렇고 NPH하고 레귤러 인슐린을 많이 같이 낸다. 이제 레귤러 인슐린, 휴물린 R 아니면 노볼린 R 이런 것들은 숏 액팅이고 NPH는 인터미디에이트 액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컴바인해서 이렇게 이제 주게 되면 IR로 주게 되면 이게 뽑는 그 순서가 있죠. 순서. 만약에 이제 regular of 12 unit, NPH of 30 unit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step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에어를 주는 거죠. 에어. 이 바이알에서 뽑을 수 있을 만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고자 하는 용량의 에어를 먼저 넣어야 되잖아요. 에어를 먼저 어디다 넣어요? 약간 혼탁한 용의 NPH에다가 30을 넣고 그 다음에 깨끗한 클리어한 솔루션, 이게 레귤러죠. 그래서 이 클리어한 데다 이제 12윤 주고자 하는 용량만큼의 에어를 넣고 뽑을 때는 근데 뭐가 먼저예요? 클리어한 거 먼저 빼죠. 레귤러. 그래서 여기 보면 레귤러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NPH 약간 혼탁한 걸 뽑으면 되죠. 그래서 에어를 주입할 땐 NPH 먼저, 그리고 그다음 withdrawal 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인클래스 처음 막 공부하고 막 그랬을 때 막 기억이 났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이 테스트를 보는데 그냥 갑자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헷갈리고 병원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같이 내주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이 내주면 이렇게 하지만 NPH는 스탠딩 오더로 있고, 그 다음에 레귤러 인슐린 오더가 이제 그건 슬라이딩 스케일이라 그래서 이제 슈거 레벨에 따라서 얼마를 줘라 이렇게 슬라이딩 스케일 레벨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NPH 먼저 주고 나중에 이제 레귤러 따로 슬라이딩 스케일로 커버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렇게 같이 주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그냥 한 방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요게 이 뽑는 순서가 너싱 컴petency 테스트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을 줄 때 뭐라고 하면서 주냐? 이건 이제 인젝션은 샷이라 그래요. 인젝션은 샷. 그래서 이제 대부분 널싱홈에서는 인슐린을 먹는 걸로 조절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주사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집에서 오시는 분들은 집에 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나 당뇨 약을 먹었는데 왜 너네 나한테 인슐린 이제 샷으로 주려고 그래?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슐린 준다 그랬는데 자기는 오럴 메디케이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I'm going to give you a shot. 어떤 샷을 주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뒤에 샷을 줄 때 헤파린 티너 샷이 될 수도 있고 플루 샷이 될 수도 있고 인슐린 샷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인슐린을 준다 그러면 그냥 주사로 주는 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슐린을 줄 때는 I'm gonna give you insulin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I'm gonna give you an insulin 이렇게 주면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주사를 준다 그럴 땐 샷이라 그런다는 거. 인젝션 아니고 거의 그냥 샷 준다 그러고. 그래서 blood thinner shot. 아까 뭐 blood thinner도 이제 oral medication 있고 샷이 있으니까 가끔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냥 샷으로 준다고 얘기해요. This is not an oral medication. I'm gonna give you a shot.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준다 할 때 우리가 왜 그 바이럴 사인 체크할 때 딱 그 패턴이에요. 바이럴 사인 체크할 때도 세 가지 패턴밖에 없었잖아요. Let me check. Can I check? Let me take. Can I take?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샷을 줄 때는 I'm going to. I'm gonna give you a shot. 어떤 뒤에 종류에 따라서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뭐라 그랬나 볼까요? I'm gonna give you a shot. I'm gonna give you a shot. I'm gonna give you a shot. 이렇게 얘기하고 I'm gonna give you a shot of terbutaline. And you I'm gonna give you a shot of terbutaline. terbutaline.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m gonna give you a shot. I'm gonna give you a shot. I'm gonna give you a shot. I'm gonna give you a shot of terbutaline. I'm gonna give you a shot of terbutaline. terbutaline 샷으로 주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I'm gonna give a shot. 주사를 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주사를 주면서 아우 따끔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따끔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따끔하다는 표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서 제일 많이 주는 건 pinch a little pinch 아니면 big pinch 아니면 뭐 슈가 체크할 때 a little poke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몇 개 표현이 되지 않아요. It might sting a little. 조금 따끔할 거예요. 아니면 sting a littl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it might pinch a little. 이렇게 full tense sentence로 얘기하고 싶으시면 it might 쓰시면 좋아요. It might sting a little. It might pinch a little. 아니면 a little poke, a little pinch, a big poke, big pinc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조금 따끔할 거야. A little pinch, sorry, 뭐 it's almost done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야 여기서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닥터 하우스가 Although this might sting a little. 앞에는 although라고 이야기했고요. Although this might sting a little 이라고 얘기했어요. 천천히 얘기해 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lthough this might sting a little. Although this might sting a little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자 여기선 또 뭐라 그랬을까요? 자 봅시다. And just a little pinch. A little pinch. This a little pinch. And just And pinch. and a little pinch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 a little pinch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줘버리죠. 자 여기 이거 들어볼까요? 자 뭐라고 하나? 앞에가 조금 잘렸어요. Pinch a little bit okay. Pinch a little bit okay 하고 찌르는 거죠. 별로 이렇게 생각할 시간 많이 주면 안 돼요. 생각할 시간 많이 주지 않고 그냥 pinch a little bit okay 이러고 주는 거죠. 근데 한국 간호사분들이 되게 그 주사를 되게 잘 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듯이 IM 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픈지도 몰라요. 그거 되게 잘 준다 그래요. 그래서 it might sting a little. This might sting a little. It might pinch a littl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아예 저는 it might sting a little 보다 a little pinch okay 이거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pinch a little okay 이런 식으로 It's almost done 이런 식으로 다 됐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하고 끝내지 막 되게 이거 특히 이제 이런 샷을 줄 때는 별로 주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별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빨리 주죠. 빨리 하고 이제 대신에 이제 제가 여기다 썼나? 여기 썼군요. 이거를 할 때 이제 가끔 샷을 줄 때 물어봐요. Where do you want to have? Where do you want to have? 왜냐면 이제 계속 이제 이 샷을 맞으시던 분들은 blood thinner든 아니면 insulin이든 어디를 맞고 싶은지 물어봐요. 뭐 여기 놓으려 그러면 나 여기 맞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where do you want to have? You can have a arm or your belly. abdomen이라고 잘 안 하고요. belly라 그래요. belly. 그래서 belly 아니면 arm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좋아하는 데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belly가 아프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arm이 아프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이제 특별하게 자기가 좀 이렇게 주저하는 것 같으면 where do you want to have arm or belly 해가지고 belly please 그러면 빨리 이렇게 하신 다음에 pinch a little 이렇게 주고 it's done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지 말고 아예 이런 샷 같은 경우에는 빨리 주고 가시면 돼요. 빨리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글루코메터 이거 이제 제가 이 글루코메터를 다시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약간 강세 때문에 좀 갖고 온 게 있어요. 일단 이제 글루코메터를 가지고 우리가 슈거를 체크하죠. 블러드 슈거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FS라 그래서 핑거스틱만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핑거스틱보다는 I gotta check your sugar, I gotta check your blood sugar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러드 슈거나 슈거를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I'm going to check your blood sugar, the finger please 이렇게까지 I'm going to check your blood sugar. I'm going to check your sugar. I'm gonna check your blood sugar. I'm gonna check your sugar. Finger pleas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게 아프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글루코 체크하는 게 한 번씩 해보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안 하려고 그러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100분 이제 심정이 이해가 가요. 이게 좀 아프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Which finger do you want? Which finger do you want?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우스운 이제 레지던스를 뭐라 그러면 Whatever you want or wherever you want, you are boss.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보스니까 뭐 하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든 어디든 뭐 이런 식으로 you are boss 이런 식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you are boss 이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but can I do here 이렇게 second finger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이제 second finger나 fourth and fifth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can I do here 그럼 하면 이제 그때 여기 빠르게 그냥 생각할 여력 없이 그냥 빠르게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a little pinch, it's a little pinch, okay, it's done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슈거가 이게 블러드 슈거 체크하는 게 끝나고 나면 꼭 물어봐요. how much?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슈거 레벨을 읽어주면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러면 105 아니면 120 아니면은 이제 너무 높아서 500인 경우에는 500 이상 넘어가면 이게 500 이상이라고만 뜨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70 이하인 경우에는 70 이하인데 환자가 별 증상이 크게 없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뭐 주스나 이런 것들을 주시고 70 이하면서 환자가 하이포글라이세미아의 어떤 심텀이 있다. 그러면 바로 닥터한테 노티파이 하고 대부분 병원에는 D50가 있는데요. 이제 널싱홈에는 바로 쓸 수 있는 IM, 글루카곤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슈거를 체크할 때 I'm gonna check your blood sugar finger please. Which finger do you want? Okay, can I do here? It's a little pinch. It's done. Your sugar is a little high. So I'm gonna give you a shot. I'm gonna give you insuli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Your sugar is a little low.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부분 레지던스들이 가끔 밥을 먹는 게 되게 부실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으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신다고 막 그러는 것처럼 밥을 안 드시기 시작하고 몸이 안 좋으면 이게 막 굉장히 입맛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슈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인슐린을 주다 보면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조금 한 뭐 70인데 69, 67 막 이런데 환자가 별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밥을 언제 먹었어? What time you had a last meal?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time you had a last meal? 아니면 아침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녁 먹었어요? 이럴 때 Did you eat something?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쓰는 표현은 Have you eaten? Have you eaten dinner? Have you eaten breakfast? Have you eaten lunch? 이렇게 have you eaten을 더 많이 써요.
Did you eat something?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물어보는 거고 이제 have you eaten은 어떤 걸 먹었나 아니면 뭐 점심을 드셨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have you eaten이에요. 그래서 have you eaten breakfast? Have you eaten something?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고 이제 환자가 의식이 있어서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면 I will bring some apple juice. It will help.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 주스를 주던지 아니면 연화곤란이 있는 분들이어서 메카니컬 소프트거나 퓨레이 다이어트인 사람한테는 애플 소스를 줄 수 있죠. 애플 소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슈거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알고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글루코메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강세가 여기에서 쓰는 사람들하고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글루코메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 글루코메르가 그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었나 얘네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글루코메르의 강세를 한번 보실게요. Gluc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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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ucomet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lucometer. Do you have a glucometer?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glucometer 이렇게 얘기하니까 몰랐나? 그래서 항상 glucometer 얘기할 때는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저희 동료들이 제 그 억양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서 액센트를 갖고 왔어요. glucometer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액센트가 코어에 있는데 나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했을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액센트는 자꾸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내 액센트를 알게 되니까 이제 내 발음에 좀 익숙해져서 좀 알아듣기는 하지만 이제 펄디엠으로 다른 데를 나가거나 이러면 또 계속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세나 이제 뭐 아니면 액센트나 프로넌시에이션이 되게 다르면 잘 못 알아듣는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정말 간단한 건데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glucometer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란셋이잖아요. 란셋이라고도 하고요. 란셋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can you bring some lance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can you bring some lancet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lancet을 조금 더 많이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lancet이 있으면 이 lancet을 넣는 요거를 lancet device라고 해요. lancet device. 그리고 이 글루코메르에 들어가는 스틱을 strip이라고 그래요. strip. 그래, 글루코메르 스트립이 있고 이 글루코메르 스트립은 expiration date가 있죠. 90 days. 오픈하고 난 다음에 90 days가 되어 있어서 오픈할 때 오픈한 날짜와 그 다음에 expiration date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병원이나 이제 널싱홈에서 이제 원래 요양병원에서 일하신 분들은 이 글루코메르에 왜 듀티마다 이거를 이게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했었나요? 내가 한국에서 뭐라 그랬을까? 근데 이거를 하이하고 그 다음에 로우 솔루션을 가지고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컨트롤이래요. perform control 이라고 하거나 그냥 do the control 아니면 do control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이 기계가 정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high하고 low control solution이 원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가정용이어서 그렇지 워낙에는 매 듀티마다 컨트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 솔루션으로 가지고 이 기계를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거를 perform control 아니면 그냥 do control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did you do control 이렇게 얘기하거나 did you control the glucometer 이렇게 물어보면 나보고 이거 기계 체크했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뭘 컨트롤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컨트롤하라는 이 머신을 체크했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워낙에 병원마다 팔리스는 every shift마다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나면 이걸 볼게요. 여기에 보면
널싱홈에서 사실 이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환자가 갑자기 unresponsive, 이거를 다른 말로 altered mental status, AMS라고도 불러요. altered mental status. 그래서 이렇게 unresponse가 되거나 altered mental status가 있으면 이제 뭐 병원 같으면 RRT를 하면서 이제 RRT 팀이 오거나 이제 우리가 크래시 카트를 끌고 가거나 이렇게 하지만 널싱홈에 있으면 널싱홈에서 환자가 이렇게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변하거나 이랬을 때 그 널싱홈에도 크래시 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고 사람들을 부르지만 그때 반드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슈거예요. 널싱홈에 있는 아주 많은 레지던트들이 아주 이 크로닉하게 뭐 하이퍼텐션, 하이퍼리피데미아, 다이아비티스를 아니면 COPD 이런 걸 거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 AMS의 많은 원인이 되는 것들이 슈거 이슈예요.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그래서 이제 뭐 얼마만큼 밥을 먹는지 모르는데 인슐린을 이제 조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슈거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람은 원래 맞는 이제 레귤러 인슐린 스탠딩 오더니까 그렇게 줬다 스케줄대로. 근데 알고 보니까 많이 먹지 못했었고 환자가 되게 원래 요즘에 상태가 안 좋아서 아페타이트가 되게 푸어한 상태에서 그냥 줘버린 경우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 처음에는 퍼티그가 오거나 쉐이킹이 있거나 스웨팅이 있거나 그 다음에 헤데이크 디즈니스가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confusion, slurred speech 그 다음에 fainting, seizure, coma 이렇게 훅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슈거를 테스트하고 근데 서큘레이션이 되게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 핑거에. 그리고 환자가 아무리 몇 번을 찔러도 너무 이게 스월링이나 이데마가 심하신 분들은 찌르잖아요. 여기서 물이 나와요.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때는 이어로브 하셔도 돼요. 이제 뭐 갑자기 너무 이제 뭐 위급한 상황인데 말초가 다 이미 컬랩스 됐다거나 너무 스웰링, 이데마 투수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어로브로 이제 그 슈거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주스나 아니면은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슈거들을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이제 빨리 주고 15분 있다가 또 슈거를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글루카곤 인젝션이 이렇게 1g짜리가 있고 2g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g이나 2g 이렇게 해가지고 이머전시 카트 안에 이 글루카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에서는 이제 닥터한테 버발 오더를 받던지 아니면 PRN으로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이제 다이아비티스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뭐 환자가 슈거가 under 70 and symptomatic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글루카곤을 이제 주라고 오더가 PRN 있는 경우에 그냥 인젝하죠. IM으로 인젝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환자들이 의식이 있는데 슈거가 낮아서 애플 주스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소다를 주거나 할 때 거기 안에 있는 슈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섞어줍니다. 슈거를 오렌지 주스 원팩에다가 슈거를 2팩이나 3팩을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계속 섞어가지고 그거 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오렌지 주스만 주는 게 아니라 오렌지 주스에 한 팩으로 완벽하게 이 사람의 슈거를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오렌지 주스 안에 the pack of sugar를 2팩이나 3팩을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애플 소스로 해야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팩이나 3팩을 슈거를 넣어서 이제 주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널싱홈에 가시면 type of 슈거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황설탕, 흑설탕, 백설탕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zero calories sweeteners 이런 게 있어요. zero calorie sweeteners. 이게 뭐냐면 워낙에 이제 당뇨 환자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당은 있는데 단맛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올리지 않는 sugar alternative, sugar substitute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rtificial한 게 있고 natural한 게 있는데 artificial한 거에 굉장히 대표적인 브랜드가 스플렌다예요. 여기 스플렌다. 그리고
내추럴한 그 슈거 알터네이티브의 대표적인 게 스테비아예요. 스테비아. 그리고 여기 보면 sweet and low 있고 뭐 여기 보면 다 뭐라고 써있냐면 안 보이지만 여기에 zero calorie sweetener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이 zero calorie sweetener는 슈거를 올릴 수 있냐? 여기 보면 sugar substitute don't affect your blood sugar level. 올릴 수 없어요. 올릴 수 없어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슈거라고 써 있는 거. 사실은 이렇게 슈거라고 써 있고 정지되어 있는 슈거가 이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릴 수 있어요. 로우 슈거는 좀 덜 정제된 설탕이기 때문에 조금 덜 빠르게 올라가지만 이 옆에 있는 이 그냥 슈거가 없다? 그러면 로우 슈거라도 스테비아 말고 스플렌다 말고 그 다음에 제로 칼로리 스위트너 말고 슈거로 주셔야 됩니다. 슈거로. 그래서 여러 가지 슈거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제 커피 같은 거 아침에 여기는 커피, 오트밀 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제 식사로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트밀 이렇게 따뜻한 오트밀에도 아우너 믹스 스플렌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플렌다 믹스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거에. 그러니까 좀 단 거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맛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맛을 초월해요. 초콜릿, 머핀, 이런 것들도 너무 달아. 우리는 막 이렇게 한 입만 먹으면 입이 너무 달아가지고 못 먹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것과 함께 소다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맛이 굉장히 그게 있어서 이렇게 슈가 얼터네이티브나 아니면 슈가 서브스티튜트를 많이 쓰는데 저혈당일 때 슈가를 올릴 때는 이런 그 제로 칼로리 스위트너를 쓰면 안 되고 이제 슈거를 쓰고 안 되면 로우 슈거라도 이제 쓰라는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슈가에 애플 주스나 애플 소스를 섞어 쓰고 D50 D50, 이 50% 덱스트로, 이거를 우리 그냥 D50라고 읽어. 이렇게 시린지가 있어요. 이 시린지가 있는데, 그건 IV를 줄 때. IV를 줄 때 D50 25mg이 안에 들어있어요. 50ml 안에. 그래서 이제 그건 D50라고 읽고, 그 다음에 가끔, 포타슘이 되게 높은 사람한테, 칵테일 레지멘을 준다고 해요. 칵테일 레지멘. 그게 뭐냐면 포타슘이 이거 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주는 거냐면 D50를 먼저 주고 D50가 아니더라도 덱스트로즈를 주고 그 다음에 레귤러 인슐린 아까 우리 이제 봤던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래피드 액팅에 휴말로그, 노볼로그 있고 그 다음에 숏 액팅에 휴물린 I라고 부르는 레귤러 인슐린이 있어요. IV를 주는 거는 레귤러 인슐린으로 주는 거예요. 레귤러 인슐린으로. 그래서 인슐린이 IV야? 인슐린은 IV를 줄 수 있어? 이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환자가 너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환자가 완전 의식이 이제 너무 가면서 이제 널싱홈에서 체크할 수 있는 슈거의 레벨이 500까지인데 이 기계가 500 이상으로 가는 경우 DKA 이미 빠져가지고 환자가 혼수 상태야. 먼저 보내면 정말 좋아요. 근데 아무리 서브큐테니어스로 뭐 10유닛, 15유닛 이렇게 준다고 해도 빨리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끔 이제 닥터들이 레귤러 인슐린을 IV로 주라 그래요. IV로 줄 때도 반드시 이 메저링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인슐린 시린지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1cc짜리인데 인슐린 시린지가 아닌 걸로 하면 굉장히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시린지를 가지고 IV를 줄 때도 정확하게 유닛을 메저를 하셔가지고 주셔야 돼요. IV로. 그래서 이 칵테일 레지멘은 뭐냐면 D50라 그래서 덱스트로즈를 먼저 주고 레귤러 인슐린을 적정량 오더된 대로 10유닛 아니면 8유닛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덱스트로즈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레귤러 인슐린을 IV를 주는 거예요. 이게 칵테일 레지멘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타슘이 굉장히 높은 거를 인슐린이 들어가서 이 포타슘을 끌고 셀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타슘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DKA 환자들 같은 경우에 슈거가 많이 올라가면서 케톤 엑시도시스로 빠지고 있을 때 포타슘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때는 이미 덱스트로즈가 이미 안에 슈거가 내가 되게 많잖아요, 몸에. 그때는 덱스트로즈 없이 그냥 레귤러 인슐린만 처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혹시라도 이제 뭐 널싱홈에서 이렇게 처방이 나면 레귤러 인슐린 IV를 주는 거고, 이렇게 IV로 났을 경우에는 그 먼저 D50 오더가 나서 이거를 주게 되는 건지 꼭 이게 세트 오더인데, 세트 오더를 세트로 안 내고 따로따로 내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코멘트만 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닥터는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인슐린에 관한 오더는 2번 하고 3번이고 4번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병원에서도 얼마 전에 메디서지 유닛에서 이 칵테일 레지멘을 냈는데 레귤러 인슐린 그 용량을 잘못 준 거예요. 10배 넘게 줬어요. 왜냐? 인슐린 시린지를 안 측량했거든. 인슐린 시린지를 측정하지 않으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10배인가? 100배인가? 이렇게 용량을 잘못 줘가지고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교육을 듣고 막 이럴 정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인슐린을 주면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잘 확인하세요. 인슐린은 정말 잘못하면 진짜 응급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 번 확인하시고 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것도 널싱 컴peten스 테스트에 나옵니다. 널싱홈에서. 널싱홈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도 나오기도 해요. 우리 이거 많이 보지 않아요? FLOG. FLOG가 뭡니까? FLOG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fluid ounce라고 할까요? 1 fluid ounce. 그러니까 fluid ounce라 그러면 어떤 이런 리퀴드를 잴 때 쓰는 거고요. 그냥 ounce만 있으면 약간 무게처럼 이렇게 좀 파우더 같은 거 잴 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시럽 아니면은 뭐 크랜베리 뭐 주스 이런 거 줄 때 1 fluid ounce 이렇게 ml로 써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 fluid ounce, ounce라고 불러요. ounce는 30ml, 3cc예요. ml이나 cc나 같은 거죠. 그래서 30ml, 그래서 30cc 정도 되고. 그런데 또 테이블스푼과 티스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테스트를 보면서 이 내용이 나와서 이게 뭐라고 이런 걸 시험을 보지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는 이 measurement가, 이 측정하는 이 단위가 flow ounce, tablespoon, teaspoon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붙였어야 돼요. 이 두 개는 붙였어야 돼요. tablespoon은 요렇게 붙였으면서 TBSP, tablespoon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15cc예요. 15cc. 그리고 1 teaspoon 이렇게 TSP라고 쓰면 이게 5cc예요. 5cc고 1컵을 주라 그러면 1컵은 보통 237ml을 이야기하는데 대략적으로 roughly 250에서 240를 봐요. 그럼 240 정도라고 봤을 때 이거는 A fluid ounce랑 똑같은 거죠. 여기 이제 1 fluid ounce가 30이잖아요. 그러면은 8이면 곱하기 8하면 240이니까 1컵은 이제 roughly 240, 이거는 8 fluid ounces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쭈루루루루루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것도 나오냐, 이거. 네, 똑같은 걸 썼네요. 1 gram, 1 milligram. 이거 잘못 썼네. 요거는 지울게요. 자, 1 gram이 1000mg이죠. 내가 쓰고 싶었던 게 이거다. 1 mg이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 100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 요거. 왜냐면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가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 그램에 관련된 거는 약물 용량 계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g이 1000mg이고 1mg이 10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서 1kg하고 밀리그램은 공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6개 들어가요. 6개. 3개 아니에요. 6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1kg이 2.2 이게 LB가 뭐라 그랬었죠 예전에? LB가 파운드예요. 파운드.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되게 메저먼트가 많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서는 거트, 몇 거트, 그 다음에 뭐 몇 거트를 뭐 몇 시간에 주면 이거는 얼마가 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게더링 하고는 있어요.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문제. 근데 그 계산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앵클렉스 그 저희 원장님 강의에 약물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건 안 나와요. 되게 막, 그 마이크로그램 퍼 케이지 퍼 미닛일 때 이거를 뭐 바꿔가지고 하면 뭐 미닛당 얼마냐 뭐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오고요. 되게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나와요.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 단위만 잘 알고 있어도 그 계산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Nursing Competence Test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그 구글에 Nursing Competence Test를 치면 약간 다는 아닌데 몇 가지의 Nursing Competence Test 문제를 엿보기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또 뭐 미리 보기 하면 뭐 돈을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준비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약물에 관한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거 강동학원 자료실에 있는 건데 이거 다운해서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이 자료가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해요. 누가 2015년도에 올려주신 거였어요. 앵클렉스 약물 정리 2015 이렇게 올려졌는데 이게 약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EKG에 관련된 심플 EKG와 거기에 관련된 약들까지도 쫙 나와 있어요. 이게 한 25장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앵클렉스 공부할 때도 진짜 이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여기 미국에 올 때도 다 해져가지고 이렇게 막 덜렁덜렁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인터뷰 보기 전에 그 다음에 Nursing Competence Test 보기 전에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막 세세한 용량까지는 다 알 필요가 없고 알아야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부류의 약인가. PPI 종류의 이제 프로틴 펌프 인히비터의 종류에 들어가는 약인데, 이게, 약이 이름이 성분명 있고 상품명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내가 눈에 익히고 가야 돼요. 그렇게 익히고, 용량까지는 아닌데, 사이드 이펙트가 되게 문제에 또 많이 나와요. 뭐, 리팜핀, 아니면 그 외에 되게 이제 뭐, 리날 톡식을 일으키는 약물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앵클렉스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계속 가지고 계세요. 계속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리듬 있잖아요. Nursing Competence Test의 Basic EKG 리듬이 반드시 들어가요. 뭐, 이렇게 막 되게 막 여러 개 나오진 않는데요. 4-5개씩 꼭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 요만큼씩만 다 알고 와도 돼요. 조금씩. 이 롱스트립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보고 오셔가지고 해도 내가 어디 가서 널싱 컴petency 봐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게 혈압약, 그 다음에 다이아비티스, 그 다음에 위장관계 약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컨트라인디케이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EKG, 요 정도만 하셔도 사실 되게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공부를 계속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걸 버리지 말고, 이거를 반드시 잘 챙기셔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오기 전에 수시로 계속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시험 보실 때 정말 문제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하나를 내고 가볼까요? 오늘 퀴즈까지 한번 내고 할게요. 이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걸로.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걸로. 우리가 보통 퓨로세마이드라 그러면 레이식 쓴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퓨로세마이드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약들도 좀 쓰기는 하는데, 이제 하루는 닥터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What kind of patient has diural?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diural? 이게 뭐지? diural? 근데 diuresis가 이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뇨제를 말하나 보다. 이뇨제를 말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뇨제를 말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출근을 하면 환자가 어떤 약을 몇 시에 가지고 있는지, 특별하게 이제 CHF 환자인데, 레이식스나 아니면 다른 다이우레시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몇 시에 이거를 가졌고, 얼마만큼의 유리나 압흡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러플리하게 보거든요. 러플리하게 봐가지고, 몇 시에 뭘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서 저는 그게 다이우레시스를 뜻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이우럴은 뭘까요? 다이우럴.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만 몰랐을 수도 있어. 다이우럴.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열심히 퀴즈 맞춰주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어떤 퀴즈를 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다 보니 거진 1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하실 때 이제 웬만하면 제가 영어 표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영어를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져요. 늘 양이. 조금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만 몇 개 알려드리고 말면 되게 간단한데, 사실은 내가 이 영어를 쓸 때 이 다음에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내가 그걸 좀 준비하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길 좀 바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다뤄줬으면 좋겠거나, 저희 갈 길 되게 멀어요. 할 거 되게 많아. 뭐 전화로 뭐 영화 노트할 때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인터뷰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직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서 계속 달려가 봐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언제쯤 이거를 다 마무리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 열심히 하는 분들은 끝까지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각각 병원마다 오픈하우스가 있어요. 저희 병원도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캠퍼스별로 해요. 근데 이제 그 오픈하우스 하는 거는 어디에 막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병원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널싱홈에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1년,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인데 계약 금액도 되게 저렴해가지고 저 그보다 훨씬 비싸게 줬거든요. 페널티도 되게 많이 주고 그랬는데 이제 더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하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으면 저희 병원에 이번에도 5월달에 오픈하우스가 있어요. 오픈하우스가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병원에 또 뭔가 궁금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뭐 지금 아니고 나중에라도 기억했다가 메일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해 드릴게요. 제 이메일은 아실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이고 1시간 채웠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이제 드디어 마무리 짓고 이제 취침을 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